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민법 종류 조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대리에 관한 조문들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들이니까 좀 까다롭더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자, 119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원칙이 뭐냐면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는 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원칙이 뭐인 거죠? 각자 대리인 거죠.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이와 다르게 정할 경우,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하라고 수권행위를 정했어요. 이때는 수인의 공동대리는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을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공동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냐면 친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인데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친권 행사하도록 제한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는데 올해 학교를 보낼까 내년에 학교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 두 부부가 함께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데려갈 때 그때는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되는 거죠. 왜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 124조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거든요. 일단 자기계약이 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직접 샀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병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걸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거든요. 자, 124조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죠. 또 동일한 법률행위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도 못하고 쌍방대리도 못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대리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자기계약을 하든 쌍방대리를 하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은 을이 혼자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무권대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못한다는 말은 자기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는 자, 법조문에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대리는 자기계약도 할 수 없고 쌍방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조입니다. 자, 복임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개념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복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최근에 좀 빈번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조문 위주로 이 부분은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임의 대리는 보임권인데 대리권이 법률행위, 다른 말로 하면 수권행위에 하여 부여된 경우,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 임의 대리는 가르쳐 놓을게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요.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21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잘 해야 돼요. 선임에 잘못이 있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선임만 잘하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1항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복대리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선임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임의 대리는 본인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병을 선임해 라고 본인이 지명했다면 그 병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예요. 원칙이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어떻게 씁니까?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가집니다.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죠. 다시 말하면 병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더라도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120조와 121조 은근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은 법조문만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2조입니다. 자, 법정대리인이죠. 그럼 법정대리인 누구를 말하냐면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권자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죠. 언제나요? 자, 그러면 임의대리인과 달리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 대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인과 달리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이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가로 읽어보시면 그만큼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가중된다.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도 복대리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법정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가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정 대리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해서 임의 대리인과 책임이 동일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입니다. 일단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따라서 이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는 말은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 행위를 할 때 대리인을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현명한다는 얘기고요. 또 복대리인이 한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항.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일한 것은 권리와 의무예요. 권한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 권한은 동일하지 않고 뭐가 동일한 거죠?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7조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인데 이거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죠. 참 잘 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127조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1호 본인이 사망을 하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주의하실 점은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올해 시험 문제인데, 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127조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117조와 127조가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 후견이었던 사람도 대리인이 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돼서 피성년후견이 된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법정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 이 법률행위는 수권행위를 말하니까 임의대리권을 말하겠죠. 120절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죠. 이런 건 법정 대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말이 뭐냐면 종료,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임의대리권은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리권 이미 뭐가 돼버려요? 소멸이 돼버리니까 그 후에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또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을 팔면 임의대리권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팔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되니까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 종료 전에, 무슨 말이죠? 시킨 일 하기 전에, 땅 팔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특히 이 조문에서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논리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조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